다시 진행해. 사실 지금 정리한 게 PPT가 한 150장 되는데 새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음악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책이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한 600쪽 되는 게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라는 책인데 그게 2004년인가? 벌써 한참 돼서 이제 새롭게 연구원들 합쳐서 이제 책을 준비하는 거라. 근데 이거를 1시간에 하라 그러면요. 아니 30분에. 못해요. 그래서 일단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삼수분화 세계관 지난번 강의할 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삼수분화 관련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음악 강의하는데 삼수분화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알지만 동양음악은 철저하게 삼수분화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은 주로 그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이건 뭐 우리 다 본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요 2부부터 갈 텐데, 우리가 동양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까지도 학자들은 항상 거문고를 서재에 걸어놨어요. 거문고를 백악지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악보가 남아있는 거는, 문서로 남아있는 거는 거문고밖에 없어요. 악보가 남아있는 게. 왜냐하면 그것만 양반들이 연주했거든. 가야금 안 했어요. 그건 기생들이나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가야금 악보는 없어요. 다 구전으로 했어요. 딩동당동 해가지고 구전으로 전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음악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뭐 노래 부르는 음악을 생각을 하는데,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악은 음악을 만드는 원리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제작한다는 거는 천자나 성인과 천자, 성인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왕조가 바뀌면 악을 새로 제정을 했어요. 그 악을 제정한 걸 바탕으로 작곡을 하는 거지. 악이 새로 제정되면 모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종, 서양의 기본 도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리고 악은 여러 개의 뭐 미술이나 이런 것처럼 연주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중인이 했지만, 악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뭐 화공이라고 한 것처럼 양반들이 그거 안 했어요. 물론 양반 4대부 중에 진경산수 그리는 뭐 양반 중에도 제주꾼이 있었지만은 그림은 다 화공들이 하고 악기 연주하는 건 악공들이 한 거예요. 근데 악을 제정하는 건 그들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제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악 그러잖아요. 예라는 거는 우주의 원리인 도를 사람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라는 거를 악이랑 연결하잖아요. 예악.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악이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했고, 그거를 선비들은 다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좋건 싫건 거문고를 다 선비들은 서재에는 거문고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잊어먹었어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그걸 악에 대한 사상 연구로 악론이라고 하는데, 그 악론의 연기가 조선 말 이후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04년에 썼다는 600쪽짜리 책이 그나마 현대적으로 다시 그 악의 논리를 되살린 눈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줄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의 음악사를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음악은 뭐 단군 신화까지 올라가고 샤머니즘과 연결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음악에 대해 얘기하면 전부 예기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교의 어떤 논리로 악을 설명해요. 도가의 논리로 설명을 해요. 난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도가나 유가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공자나 노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양의 악은 완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오음 12율이라는 악의 논리는 이미 완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교의 논리로 그걸 설명한다고? 유교가 탄생하기도 전에 거의 1000년 이전에 이미 탄생했는데 정교한 악론이 그런 걸 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동양의 악은 제가 얘기했던 북방 샤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었던 삼수분화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차근차근 보여드려요. 삼수분화 정리한 건 뭐 했으니까 말고, 자, 악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도 동양 철학 하는 사람이 악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양 철학 하는 사람이 악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악론이라고 해요. 음악 철학, 음악 이론. 자, 여러분들 예악, 형정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악이라는 거는, 예라는 건 도덕이고 음악은 악이라 그러면 형과 정, 이건 형벌과 정치라는 건데, 예악이라는 것은 도가 이루어지는 거는 예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와 형벌로 다스리는 건 이미 망한 나라야. 그러니까 악으로 다스리고 예로 다스린다. 덕치라는 것에, 덕치라는 말을 좀 더 1차적으로 풀어보면 예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예는 인간 사이의 바른 질서를 의미하지만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은 물론 산나만상 사이에도 모두가 존재한다. 악은 인간 사회의 조화,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악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천지인을 조화시키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천자가 바뀌면 천지인의 인이 바뀐 거잖아요. 인만 바뀐 게 아니라 하늘이 그 왕조를 버리고 하늘의 기운이 바뀐 거예요. 땅의 기운이 이미 바뀐 거야. 그러면 저기에 천자놈은 하늘과 땅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늘이 버려요. 그리고 바뀐 천지에 맞는 인간을 하늘이 내린다고 표현을 해요. 새로운 천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바뀌었죠? 땅의 기운이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죠? 천자는 전체를 대표한 천지인의 기운이 다 바뀌었잖아. 새로운 왕조가 쓴다는 거. 그러면 그 천지인 바뀐 에너지를 조화하는 첫 번째가 악을 새로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모든 조화, 화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천자라는 게 새로운 천자가 쓴다는 건 새로운 왕조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미 나라가 망하니까 새로운 왕조가 쓸 거야.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이미 하늘의 뜻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바뀐 거야. 천지의 뜻이 바뀐 거야. 그래서 새로운 천자가 쓰면은 하늘이 내렸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천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지 내가 힘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바뀌니까 이 세 가지의 바뀐 기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천자에 등극한 자의 첫 번째 임무가 악제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도량형 만들고 뭐 길이의 기준 정하고 그런 거 법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황제의 임무의 순서가 써 있어요, 한서에. 근데 첫 번째 임무가 악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새로운 제국이 섰는데 첫 번째 제왕의 임무가 악을 만드는 거라고. 그 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량형, 길이의 단위, 무게의 단위, 부피의 단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 법률 제정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제일 먼저 천자의 첫 번째 임무가 악을 만드는 거냐 이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변화된 천지인의 기운을 조화시키고 그 변화된 천지인의 도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음의 질서로. 그러니까 새롭게 더 천지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악이 바뀌어요. 악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음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기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양의 기준음이 황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궁상각 시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궁음 자체가 바뀌어요. 미세하지만.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상세한 것은 일단 여기서 내가 맛배기로 먼저 새롭게 악을 만들 때 천지인의 기운을 조하게 새롭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황종척이라는 게 자가 있는데 기장 81알로 만들어요. 구분척으로 이 삼수분화에 뒤에는 상세히 할게. 그 황종척을 만드는데 기장 81알 길이가 1황종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황종척을 새로 만드는데 새롭게 천자가 통일한 땅 중에 가장 곡식이 잘 되는 곳에 기장 한 알이 기준이에요. 왜? 왜 기장이에요? 여러분들 춘추시대까지 주식이 기장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많아. 공자는요 어쩌다가 별미로 쌀을 먹었지 그냥 먹는 건 여러분들 시경이나 서경 같은 강 선생님 잘 알 텐데 시경 서경 같은 걸 보면 맛있는 그 손님 대접 음식의 대명사가 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기장밥에 고깃국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사직단이잖아요. 그 사직단에서는 쌀밥을 공양을 안 하고 지금도 기장밥을 올려요. 지금도. 왜냐하면 기장직자예요. 그게 사직의 직자가. 곡식의 대명사가 직이에요. 그때는 그런 땅에 제사 지내는 논리가 생길 때 여기 북방에는 쌀이 없었어요. 고구려 부여 전부 기장이 주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시겠어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기장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81알을 쌌는데 그게 상징성이 있어요. 새로운 통일된 왕조에서 가장 곡식이 잘 된 곳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지 기운이 잘 융합된 걸 상징하죠. 곡식이 잘한다는 것은. 그리고 풍년이 들어요. 옛날에 땅이 넓으니까 여기는 가뭄 들고 뭐 홍수 나고 그래도 어딘가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 풍년이 들었다는 거는 천지의 기운이 잘 조화되어서 산물이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장 한 알이 기준이 돼. 그걸로 81알에서 황종 1척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새롭게 만들면 기장이 똑같을 리가 없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왕조에서 선택한 기장과 지금 200년 뒤에 선택한 기장이 물론 기장이 이만해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81알을 쌓으면 0.1mm의 차이가 한 8mm 차이가 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황종척의 길이가 시대마다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모든 음악의 기준이라는 게 황종척인데 그걸로 그 길이에 잘라서 음을 만드는데 악기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기타 같은 거 이렇게 줄 조여서 음을 만들 수 있지만은 옛날에 편경이나 이런 거는 조율을 못 하잖아. 그러면 다 폐기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악기를 다 새로 만들어요. 도음이 바뀌니까 막말로. 황종음이 바뀌니까. 그러면 다 만들면 천자국에서 만들어서 제후국에 내립니다. 그러면 제후국들은 지 마음대로 그 황종척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가 만든다. 그러면 지가 천자란 얘기야. 그 짓을 누가 했냐면, 그 말이 좀, 세종이 했어. 여러분들 알잖아. 학교 때 배웠죠. 세종이
우리가 성분이 났으니까 새로 악을 제정합시다 해가지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장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도와 다르죠. 중국의 황종과 다르잖아. 덜컥 겁이 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얘네들은 알지. 음이 달라지면 이거는 자기가 독자적인 천지의 기운을 받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길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밀랍으로 만드나 마나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만들었는데 똑같아, 길이가. 그러니까 신용만 하는 거야. 악을 제정하는 신용만 하는 거다. 그걸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대역죄죠. 천자의 입장에서는. 우린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아마 제후국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조선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자,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 붙는 것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오음 12율이 악의 근본인데 오음 12율을 새로 만드는 게 바로 악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자, 악의 화는 천지의 화를 본받은 거죠. 뭐 하여간 악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악 이런 게 아니라 천지의 원리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기운이 어그러질 때 조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악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만 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뭐 가수들 노래 부르는 작곡하고 이런 게 악이 아니라고. 악을 제정한다는 건 도레미파솔라시를 새로 만드는 거야. 누가 그걸 만들어요? 아무나 만들 수 없지. 이거는 뭐 철학적 얘기라서 여러분들 좀 생략하고. 근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안 해놨을 수도 있어요. 길어서. 자, 이거 봐봐요. 예악을 만드는 자를 성자라고 한다, 이게. 반드시 천지의 이치에 밝아야만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악을 만드는 건 그냥 악기 잘 다룬다고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네. 그거랑 악기를 다루는 건 악공이 하면 돼. 오케이? 악기를 만들고 작곡하고 하는 건 악공이 만들면 돼. 근데 그 음을 연주하는 음의 질서를 새로 만드는 건 악공들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지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고 그 기운에 맞는 길이의 음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만이 할 수 있다. 많죠. 뭐 여러 책에 다 나옵니다. 성인이나 천자만, 오로지 천자만 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예전에는 악이, 지금은 철학하는 친구들이, 저도 주변에 많습니다만, 동양 철학하는 아이들이 악에 대해서 공부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 철학 해가지고 악론으로 철학 뭐 논문을 쓰면 갈 데도 없을 거야, 그지? 시간 강사도 못 할 거야. 수요 자체가 없어. 그럼 그래도 개인적으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자, 예전에는 사서육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사서삼경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게 한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사서육경이에요. 육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춘추와 악경이 있었어요. 악경이라는 게 사서육경에 들어가는 주요한 경전이었다고. 근데 한대 후대로부터 넘어가면서 악경이 빠집니다. 나중에 춘추도 빠져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서삼경 체제로 자리가 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기장 하나를, 이거 뭐 종서척 이거 하면 복잡하니까 하여간 기장 하나를, 여러분들 요게 척이, 종서척은 기장 80이라, 요거 보세요. 요게 9동가리로 되어 있죠. 이게 황종 1척이에요. 황종 1척인데 요 하나가 기장 하나래요. 요만한 거 기장. 기장 9알이 1촌이야, 1촌. 삼수분화 얘기하는 거예요. 기장 3알이 1푼. 기장 한 알이, 기장 한 알이 1푼인가? 단위가 헷갈리네.
1푼. 요게 1푼이고 아홉알이 1촌이야. 오케이? 십진법을 안 썼다고. 서세 세상에 건물을 지을 때는 영조척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십진법을 썼어요. 근데 악을 제정하는 것만큼은 십진법을 안 쓰고 구진법을 썼어요.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지. 삼수분화와 연결. 그러니까 완성수 81개예요. 이렇게 십진법으로 나중에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거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런 척도 만들었다고 하는 실제로 악을 만들 때는 왜 이걸 못 쓰는지 알아요? 황종 율관을 만들어가지고 3분의 1을 자르는 거야. 3분의 1을 자르고 붙이고 더하고 해서 음의 질서를 12유를 만드는데 십진법은 0.33, 0.66이 남죠. 그래서 못 써. 그러니까 이게 황종 일척이야. 근데 기장 81알이야. 오케이? 그리고 구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삼수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어. 자, 왜 하필 기장했냐? 쌀알 한 알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콩을 한 알로 하면 왜 안 하고 기장으로 했느냐? 기장은 이 지역은 신석기 이래로 농경이 시작된 이래로 기장과 조 문화권이에요. 기장과 조를 우리는 한자가 다르지만 중국에서는 여기 쓸 때가 있나? 샤오미라고 그래. 샤오미. 작은 쌀. 여러분들 핸드폰 샤오미 있죠? 그게 여기서 따온 거였죠. 우리는 IT 업계의 조그만 좁쌀이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대미가 되어버렸죠. 땀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쌀이에요. 현대 중국어에서. 그 다음에 옥미. 옥미라는 게 위미. 옥수수예요. 옥수수.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쌀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보리쌀 그러죠. 오케이? 좁쌀 그러죠. 똑같은 거야. 얘네 미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야. 지금 중국어에도 이래. 옥수수는 옥미. 우리도 그렇잖아. 옥수수 쌀. 옥수수 이렇게 깨놓은 거 옥수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좁쌀, 보리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쌀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모든 먹거리의 대명사가 돼서 쌀이 되어버린 거지만 쌀이라는 표현은 옥수수에도 지금도 중국에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샤오미가 기장과 조가 이 동부아시아 신석기의 주식인 문화가 신석기 청동기까지 이 지역이 기장과 조가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게 기장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물론 신석기 시대부터 이 남방 사람들은 양자강 이남 얘네들은 신석기 때부터 쌀밥을 먹었어. 왜냐하면 쌀이 잘하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이 지역은 북미 쪽은 또 기장 문화권이에요. 얘는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보리와 밀 문화권이에요. 수메르라든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술도 다르죠. 그래서 빵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긴 표시 안 했지만 세계 북미와 남미 쪽은 옥수수. 얘네들은 우리는 옥수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옛날부터 옥수수가 주식이었어. 지금도. 그래서 기장과 조가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2003년에 발굴된 여러분들 제가 요한문명 특강할 때 다 보셨겠죠? 흑융화 문화에서 발견된 1500알이 발견됐어요. 근데 연대 측정하니까 기원전 6000년이에요. 5700년. 그게 세계 농업 주요 농업유산으로 등재 완료가 돼 있어요. 12년에. 그러니까 최신 정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는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이게 재배종 기장으로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우리 고조선 영역 안에 있었던 요서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최초 기장이요? 최초의 기장과 조라고 재배.
요새는 유전자 분석을 하면 지금 이렇게 탄화된 상태로 이렇게 다 발견됐으니까 탄소 측정도 가능하죠? 탄소가 있으니까. 유기물이 있으면 탄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측정은 지금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탄소 측정하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150년 이렇게 붙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때. 요새는요, 기술이 발달돼서 탄소 측정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30년 정도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에서 발견됐다고 중국에서 100번 탄소 측정을 해도 국제 공인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토론토하고 독일인가 미국에도 보내요, 시료를. 그래야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요. 국제 공인 못 받는 대표적인 거 하나가 북한의 당군능이에요. 당군능 발굴해놓고, 우리가 뭐 탄소 상자 공명법으로, 전자 상자 공명법으로 100번 넘게 해봤는데, 기원전 3000년이더라. 지금 여러분들, 고조선의 당군능 조성 이후로, 당군능 발굴 이후로 북한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시점을 기원전 3000년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아무도 국내 한국 학자들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시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라도 보내야지. 자기네 나라에서만 100번 해봐야 국제적으로 공인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국제 공인을 다 얻은 거예요. 여러 나라, 최소한 3개국 이상의 측정치를 이 평균을 내지 않으면 국제 공인을 받을 수 없어요. 국제 공인이 됐기 때문에 세계 주요 농업유산으로 등재 완료가 되고 인증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라는 것이 왜 악기를 만드는 기본으로 쓰였을까? 자, 천지 기운이 바뀌고 천지의 기운과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매겨 살리는 주식이 기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기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석기부터 쌀을 먹었다면 아마 쌀 가지고 했을 거야. 자, 기장 하나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천자가 새로 쓴다는 거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야. 우리 하늘이 버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새롭게 천자가 되면 하늘이 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바뀌었는데 천지의 기운이 바뀌면 사람을 버리는 거야. 버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 그 천지의 바뀐 기운에 맞는 자를 하늘이 선택을 한다고. 그걸 하늘이 내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주로 시경이나 이런 데. 하늘에서 그 바뀐 그러니까 기운에 어울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천자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잘 조화된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천재인의 잘 되어 풍년이 든 곳에 기장 하나리다. 풍년이 들었다는 건 이미 천지의 기운이 잘 조합되어 있고 또 그 땅을 다스리는 인간과 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풍년이 든 곳에 평균적인 기장 하나.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면 100개를 재보고 평균을 냅니다. 그 하나를 기준으로 82라를 삼은 게 황종 1척이에요. 그래서 기장이 춘추시대까지도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풍년이 든 곳에 중간 크기 기장 하나. 이게 모든 동양 철학 음악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유를 어떻게 산출했느냐? 관자지연편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 12유를 산출하는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황종수는 황종율관이 81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장 81일. 그 81을 3분의 1을 자르고 더했다가 뺐다가 더하다가 뺐다가 해서 그걸 3분 손익법이라고 그래. 3분, 세 등분으로 쪼개서 손익, 더하고 뺀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건 뭐 음악 전공자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처음에 더했죠? 황종수 81에다가 황종수의 3분의 1을 더했어. 그러니까 108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 108에 3분의 1을 빼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요거에 3분의 1을 요번엔 또 더하고, 빼고 더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숫자가 나오겠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게 오음이야. 여러분들이 아는 궁상각치유예요. 궁상각치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만들어진 게 12유예요. 12간지에 배당이고 1월부터 12월에 배당되는 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우 궁상각 순으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최초의 기록인데 불행하게 관자는 도가에서였어요. 도가에서였다고. 근데 기록에는 이게 최초로 산문손익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기와 한서의 역사서가 정리되면서 가장 본이 있는 책이잖아요. 사기와 한서에서 얘네들은 육아를 바탕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도가의 책에 처음에 나오는 관자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황정수에서 빼기를 먼저 했어요. 80일에서 아까는 80일에서 3분의 1을 더하기를 먼저 해서 108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상, 여러분들이 익숙한 궁상각치우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 있는 사기에서 이거를 뒤틀어 놓는 순간 음악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상각치우로 배웠죠? 근데 이게 한서 윤력지나 이런 데에 나는 악서의 기록과 안 맞아요. 근데 원체 이 권위 있는 책에 실어 놓으니까 후대에는 다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음악 고고학에서 제 새 책에서 최신 논문을 인용해놨는데 8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음악 고고학이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발굴을 하면 이 편종류 악기나 이런 것들은 수천 년 가도 썩지를 않아요. 황토에 묻히면요. 1973년인가 증후을묘라는 전국 초기, 그러니까 기원전 432년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원전 400, 증후을묘라는 어마어마한 묘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편종 알죠? 종 여러 개 이렇게 크기별로 그거를 발굴됐는데 그거 발굴하고 그걸로 연주회를 했어요. 황토에 묻히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그것도 동으로 만든 거니까 더더욱이 그렇겠지만 나무로 만든 기둥이나 이거 가설하는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도 다치지 않아. 그걸로 연주회를 했어. 그 CD도 있어. CD도 선생님 제가 사가지고 왔어. 신기해가지고. 근데 음악 고고학을 통해서 새로운 발굴된 편종류 악기를 보니까 상주 춘추 시대까지 음의 질서가 궁상각치우가 아니라 치우궁상각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새로운. 관자가 맞은 거지. 관자 기록이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도덕경이나 관자나 이런 것들은 열자 이런 것들은 도가 삼서라 그래. 도가에서 높이는 책이니까 이 사기 한서 기록하는 이건 철저히 유학을 바탕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애써서 무시했거나 그걸 뒤틀어 놓은 거지. 80일에 황종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빼기부터 한 거예요. 빼기부터 한 거를 정설인 줄 알고 계속 답습한 거예요. 그게 뭐 오늘 시간상 다 못하지만 그게 다른 율서의 기록들과 안 맞아. 안 맞는데도 억지로 때려 맞춰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궁상각치유를 학생들도 지금 그렇게 배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얘기했잖아 지금. 그 도가에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궁은 중앙이다. 중앙에 위치하여 사방을 통하며 원래 궁상각치유의 궁이 오행으로 배당하면 토라고. 토는 그 사성의 별이가 되고 사성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궁상각치유로 하면 궁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치유 궁상각을 하면 관자대로 그게 궁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설명한 건데 한서 윤력제에는 아까 얘기한 빼기부터 먼저 해놓고 설명은 이렇게 해놨어. 이게 안 맞잖아. 안 맞아. 근데도 문제의식이 없이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걸 내가 책에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이미 뭐
그 1000년 이상 그렇게 왜곡돼 왔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 아까 얘기했죠. 천자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 이거 한소윤력지에 써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임무의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가 비수. 수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황종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시간 걸려서 상세하게는 못하고 자축인묘 진사음에 각각 배당된 수가 있어요. 이게 1, 3, 9, 27, 81 곱하기 3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12번째를 황종대수라 그래. 황종대수. 이게 계속 3분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설명이 있어. 태극 원기는 함삼위라다 이게. 태극 원기는 천지인 삼재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화될 때는 셋으로 분화된다. 써 있어 설명이. 그러니까 태극관념의 최초의 관념은 우리가 아는 음양태극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삼일태극이. 그것도 이제 유가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음양태극. 그렇지. 아니 그건 이미 내가 논문에 이미 썼어요.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태극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게 주역이에요. 주역에서 태극은 천도, 지도, 인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천도, 지도, 인도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움직이는 논리가 천도는 음양 그러면서 움직여. 인도는 인의 그러면서 움직여. 지도는 강유 그러면서 움직여. 그 움직임을 천지인의 각각의 움직임을 통괄해서 얘기할 때 음양이야. 음양. 그러니까 도의 체는 천지인 삼도, 삼일태극이고 도의 용을 나타내는 게 음양태극도다 이 말이야. 도를 표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 체와 용을 삼태극과 음양태극으로 표시하는 그게 태극이란 말이 최초로 나온 이미 주역 안에 다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만 주역구라면 음양사상 8개만 생각하니까 그걸 3의 논리로 읽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 주역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 비수를 해놓고 두 번째 임무가 화성이야. 화성이 뭐야? 악을 제정하는 거예요. 사실 비수도 악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천자가 쓰면 이 1번, 2번이 악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도. 우리가 흔히 도량형이라고 하는 거. 도량형. 그 다음에 뭐야? 5번 더 내려가야 그 다음에 법률을 제정하고 이게 나와. 우리 같으면 헌법을 제일 먼저 제정할 것 같잖아. 헌법보다 우선이 악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었고 중요시했던 거예요. 자, 동양음악 몇 시까지 하면 되지? 욕 안 먹는 수준이 한 반까지 하면 돼? 충분히 하세요. 아니 나는 밤새 해도 떠들 수 있으니까. 근데 예, 반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반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나중에 질문할 때 또 해드리고. 자, 동양음악에는 음가가 고정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피아노나 이런 거 쳐본 사람은 그 메트로놈이 가죠. 똑딱 가잖아요. 동양음악에는 도, 레, 미, 파솔라시가 파장이 있잖아. 그 뭐 이렇게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들 뭐 기계 갖다가 이렇게 파장 맞추고 하잖아. 도의 음가라 그래. 높이.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동양음악에는 황종의 음가가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그렇지. 와, 이 수제자가 한 번 생겨. 황종이라는 건 이름은 있지만 천자가 새로 바뀌면 항상 바뀌는 거야, 그 높이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기준은 뭐야? 그 새로 만드는 그 지역에서 풍년이 든 것에 기장 81하를 쌓기만 하면 돼. 근데 기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 황종음이라는 게 절대 기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이 될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 못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서양 도에다 맞춰놨어. 서양의 도에다가 황종을 맞춰놨다고. 난 그런 게, 난 상징적으로라도 2000년에 밀레니엄이 바뀔 때, 아씨, 아무도 안 할 거니까 나는
악을 우리도 한번 제정해보자는 그러고 싶었거든. 또 주변에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저 국악 방송도 4개월이나 진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음악계에서라도 국악계에서라도. 그래서 기장도 내 사놨어. 뭐 아무도 할 놈도 없고. 얼마나 상징적으로 왜 그러면 서양의 도에 왜 맞춰놨겠어요? 한국에 맞추는 거죠. 서양 음악을 협연한다고. 거기에 맞추는 그 도에 맞춰놓은 거야 지금. 서양 신자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서양의 도에다 환경을 고정시켜 버렸어요. 난 그거야말로 이 음악적 독자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다 이게. 그래서 난 그게 열받아서 야 2000년 바뀔 때 우리 끌이를 상징적으로 안 쓰더라도 황정척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내가 사놨으니까 내 용돈 좀 생기면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너무 아까워. 2000년 바뀔 때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황정 음높이는 고정될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동양에서는. 두 번째는 시가가 고정될. 시가라는 게 뭐냐면 한 박자의 길이야. 황 하는 길이. 음의 높이가 아니라. 근데 동양의 어떤 이론서에도 없어. 뭐 1초 동안 하라, 뭐 해가 질 때까지 하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한 박자가 있잖아. 지금식으로 하면 한 박자의 길이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의 기준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 왜? 왜 그럴까? 호흡이 다 달라. 그렇지. 그게 바로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달라요. 반주자와 내가 연주를 하는데 반주자가 내가 판소리를 하는데 반주자가 저 연주자와 이렇게 눈을 보고 소통하지 않고 뭐 혼자서 그냥 정해진 박을 치잖아? 소리 못 해요. 절대로. 그게 호흡이 맞는다는 표현을 쓰잖아, 우리가. 호흡이 맞는다, 이게. 아, 저 친구는 호흡이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는 똑같은 내용도 좀 느려지겠지, 당연히. 사람이 우울한데 열받아 죽게, 막 열받으면 좀 호흡도 빨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조를, 1시간짜리 산조를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면 뭐 55분에 끝낼 수도 있고, 뭐 57분에 끝내서 1, 2분 차이가 나는 거는 1시간 연주하는데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서양 놈들은 똑같은 곡을, 바이올린 곡을 100명에게 연주시키잖아요? 1초 차이도 거의 안 나요. 1초 차이 난다? 저 새끼는 저 음악가가 아니야, 이미.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거를 몸에 익히거든. 절대 음감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냥 몸에 익어. 근데 우리 음악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연주를 하면 그냥 이 사람과 호흡만 맞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림에서 여백인이하고도 비슷한. 당연하죠. 난 그런 게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 뭐 맨날 기 얘기하는데 그 기라는 거 얘기하면 뭐해? 그 논리가 음악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흡 장단이라고 그래. 장단이 내가 호흡하는 거야. 내가 호흡이 빨라지면 빨라질 수밖에 없어. 서양 사람들은 호흡이 다 똑같은 거죠? 아니죠. 그걸 강제로 맞춰놓은 거예요. 어거지로 맞추는 그럼요. 그거를 강제로 안 맞추고 동양의 이런 자유로움을 다시 획득한 게 재즈입니다. 재즈 연주는 그래서 우리 국악기 연주자 서로 눈빛 보면서 피아노 치면서도 안 보면 못 해요. 악보만 연주하면 재즈 못 쳐요. 그리고 그런 자유로움의 백미가 전통음악에서는 신화위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위, 즉흥음악. 신화위의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가 재즈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우리나라 정가가 대표적이라고 하죠. 정가도 뭐 요새 삼수대업, 초수대업 뭐 이런 게 다 있었었거든요. 더 느린 것들 그게 다 없어졌어. 안 불러 이제는. 근데 그 정간에 보면 정간 내가 뒤에 나오니까 정간이 한 정간이 1박자거든. 근데 그 1박자가 몇 초라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다고. 똑같은 태산이 여러분들 옛날에 목욕탕 가봤잖아. 할아버지마다 길이가 다르죠. 태산이 높이가 다른 건가?
당연히 다르지. 악보는 똑같아. 칸으로 돼 있어. 한 칸, 한 칸. 원고지처럼. 근데 그 한 칸을 1초 동안 부를 건지 2초 동안 부를 건지 이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왜? 내 호흡에 맞춰야 되니까. 그걸 호흡 장단이라고 그래. 국악에서. 자, 네, 아까 얘기했죠. 세종시대에 박연이 우리 성군이 났으니까 악을 새로 제정합시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죠? 해주의 기장 하나를 가지고 했어요. 그때 해주에서 가장 풍년이 들었었나 봐. 해주의 기장 하나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당연히 중국의 황정과 다르지. 아니 악을 제로 제정한다는 건 다르려고 한 거 아니야 기존 거랑. 겁이 난 거예요. 폐기시켜버리고. 폐기시키길 잘했죠. 안 그랬으면 그때부터 다. 그렇죠. 절멸됐죠. 예를 들어서 사신들이 오잖아. 중국 사신들이. 그러면 향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준으로 다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악기, 중국의, 그때까지 보면은, 송나라에서 내린, 그 이후로 중국에서도 명나라 때 악을 제정하지 않아. 청나라 때 제정하지. 옛날 거 써. 그러니까 송나라 때, 송악이 들어오면서 편종이 새로 들어와요. 그걸 썼다고. 그거랑 틀린 거야. 연주해보니까. 덜컥 겁나. 근데 얘네들은 중국 사신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음이 다른 것을 알면 이거는 폐위당하지, 왕위를. 그러니까 겁나서 못해. 그래서 똑같이 생긴 밀랍으로 중국 기장과 똑같은 밀랍으로 형식적으로 악을 제정해.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황정을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세종 때 음악도 새로만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하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요. 그 만든 게 실상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생략하고 자, 아까 뭐 시소와 일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우주의 윤려라는 게 도이기도 하고 움직임인데 음양이기도 하고 그 우주의 움직임 그걸 윤려라고 그랬어요. 그 도라는 말에 다른 말이야. 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윤려사상 윤려만 한 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 파주에서 그 세계 대회 할 때 제가 발표를 했어요. 윤려란 무엇이고. 윤려라는 말을 원래는 윤려는 두 가지예요. 광의의 윤려는 지금 얘기한 우주적인 원리, 우주적인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흐름. 근데 협의화될 때는 그게 악이에요. 협의의 윤려는 악이야. 왜냐하면 12윤려라고 그러잖아요. 12개의 음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12지지에 해당하고 1년 12달에. 그 12지지가 홀수달, 짝수달에 배당되는 거를 육률육려라고 그래요. 6개의 여와 6개의 율. 그래서 윤려 그러면은 협의의 의미로는 음악, 악을 말하는 거고 큰 광의의 의미로는 우주적인 윤려, 즉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음의 질서로 드러낸 게 악이야. 음의 질서로 그 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소리의 질서로 내면 그게 가가 돼. 몸의 움직임으로 드러내면 그게 무가 돼. 그래서 아까 그 강 선생 마지막 발표할 때 자작시 중에 그 수지무지 족지 그 있잖아. 그게 원래 맹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상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영가무도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는 무도 그러면 한 단어로 쓰잖아. 근데 원래는 나눠진 거야. 손으로 흥이 나면 사람이 흥이 나면 영을 하게. 영이라는 건 길게 소리 난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흥이 넘치면 그다음에 우리 곡조를 붙어 있는 노래를 해. 아리랑처럼.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서면 무가 나와. 무는 손을 움직여서 추는 춤을 무라 그래. 그다음에 그게 넘치면 또 흥이 넘치면 도가 나와. 도는 발이 떨어지는 거야. 발. 그러니까 흥이 영가무도야 그랬어. 그 순서가. 흥이 드러나는. 네. 아까 이게 그 감을 하면 안 쓸 수가 없다. 그 퇴계의 말에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딘가에 감동이 오면 이 자탄이 나오면
소리가 나온다. 그게 영이야. 근데 그 감정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무를 손짓으로 춤을 추는 걸 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가면 도를 한다. 그러니까 발까지 떨어지는 춤을 도라 그래. 그게 상세에 정확히 써 있어요. 거기서 영감은 요새 여기 영감도 하는 분 안 계세요? 그 동학이나 이런 쪽에서 저 영감도 하는 팀들이 아직 있는데 그다음에 시로 쓸어내면 그게 시야. 5원 절구나 율시, 7원 율시나 절구로 드러내면 그게 시야. 도를. 붓글씨로 드러내면 그걸 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여백과 그림으로 그리는 건 화야. 그러니까 시서화가 일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다 드러내려는 건 하나니까. 악가무가 일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똑같은 걸 드러내고자 하니까. 수단이 다른 거지. 이거 다 마찬가지. 우리는 악가무 일체는 알고 시서화는 따로 아는데 이거 다 연결해도 돼. 시서와 악가무. 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전부 다 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걸 몸으로 하건 글씨로 하건 그림으로 하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자, 칼의 춤으로 칼의 놀림으로 우주적 원리를 표현하면 그걸 무도라 그랬어. 도자를 뒤에 쓰잖아. 근데 우리는 건방져서 도자를 잘 안 썼고 일본 아이들이 주로 많이 썼고 우리는 예자를 많이 썼어. 무예 보통지 뭐 들어봐서는 우리 예자를 많이 겸손하게. 근데 일본 아이들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도자를 좋아했어. 얘는 검도 그러죠? 검도 그러잖아. 그다음에 차를 내는 질서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드러내면 그걸 우리는 다래라고 주로 표현했는데 얘네도 차도 다도라 그러죠. 다 같은 거예요. 서도도 서해라 그래요. 우리는 서해라는 말, 일본엔 서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결국 같은 거예요. 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글씨를 통해서. 활 속에서 궁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다 도자를 쓰건 뒤에다 안 쓰고 이렇게 하건 이거는 요것만 일체가 아니라 이건 다 일체한 거야. 다. 그래서 뒤에다 도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궁극에 오르면 하나로 만나게 된다. 삼교회통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점에 가면 동양에서는 누구와도 만나는 거야. 글씨 쓰는 놈도 만날 수 있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10분 안에 이거 못 끝내는데 하여간 10분 안에 하도록. 자, 전통음악이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음악과 이론이 같아요. 아까 얘기한 황정척이 어떻고 뭐. 근데 다르죠. 지금 들으면 다르잖아요. 현대 중국, 일본도 다 이박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중국 영화 요새 많이 하잖아. 케이블 이런 데 보면 뭐 사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전통음악은 띵동띵동띵동 다 이박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이박 음악이 전통음악에 거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나는 모든 민요를 불러보세요. 지휘하는 사람은요, 삼각형만 그리면 모든 민요. 아리아리라. 날 좀 보소. 우린 모두가 기본이 3박자예요. 그 특징이 3박자인데 하나의 박자를 3분으로 또 3등분해요. 그게 3분박이라 그래. 그게 삼수분화라고. 한 박을 3분의 1로 쪼개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서양 음악은 이걸 기본음 구조라고 그래. 계단식으로 쌓아가요. 기준음 도를 기준으로 레미 파 계단식으로 올라가. 근데 우리는 우리 전통 음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을 인지했냐면 그걸 중심음 구조라 그래. 음악학에서 요거는 가운데 음을 중심으로 위에 음, 아래 음 이렇게 인지한다고. 천지인이야. 어떤 음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음 그걸 상청이라 그래. 가운데 있는 걸 본청, 그다음에 하청. 그러니까 상중하로 음을 질서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심음 구조라 그래. 우리만 그래.
그게 나는 그 원래 동양 음악이 만들어진 삼수분화의 천지인의 질서, 그게 남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서양 지금 중국 음악도 이렇게 이해 안 해요. 그게 어떻게 예. 들어가요? 예. 뭐 하고요? 인간 가치하고 중심 구조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게 중심음이잖아요. 치유공상각이 아까 관자에 나오는 질서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치도 하청 있고 본체 있고 중체. 아,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는 말씀.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게 그 영재 이기능 선생의 영재 시조 선율 선보라 그러는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악보를 그린 거예요. 근데 악보를 보면 가운데 선이 짙은 선이 있죠. 요게 본청이에요. 그리고 그 위, 그 아래 이렇게 음을 이해했어요. 더 요것도 정경태 선생의 지름시조 선율본데 이게 중심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더 판소리도 이렇게 본청이 가운데 있고 업본청, 그러니까 평저청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음을 지금도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상본청, 이거는 계면조에서는 음역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본청, 상본청의 위 아래, 본청의 위 아래, 하본청의 위 아래, 음의 질서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그게 천지인이라는 그 발상과 삼수분화라는 그게 전통이 우리 음악, 민간 음악에는 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궁중음악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똑같이 치름을 갖고 구조를 조절을 해도 우리는 저거를 근본으로 당연하죠. 자, 3분박 아까 얘기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정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거 글씨 쓰는 거 뭐예요? 원고지랑 비슷하게 생겼죠? 저걸 보고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그러니까 요게 한 박자예요. 근데 보시면 한 박자가 3등분 돼 있죠. 이걸 3분박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3분으로 되어 있어. 보통의 서양에도 3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둘로 쪼개지잖아요. 한 박자는 4분의 4분음표 2개로 쪼개지고 8분의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수분화로 간다고. 물론 3개 이렇게 연주를 해가지고 3분박도 있긴 있지. 근데 그게 주로 쓰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악보 자체가 3분박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음 높이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황태중림남 이걸로 표시한 건데, 요 3분의 1에 저기서 여기는 C라는 데요. 3분의 1을. 그 생각을 해봐. 베리에이션이 무지 크죠. 글씨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3분의 1을 C게 만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먹고 들어간다는 표현 하잖아요. 앞에 3분의 1을 C게 만들면 한 박에 글씨가 연주하는 게 여기 있으면 3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으따. 그러니까 그런 베리에이션이 3분의 1 먹을 때, 3분의 2 먹을 때 다르겠죠. 안 그래? 안 먹고 첫 번째 3분의 1에 딱 들어갈 때 하고, 가운데 들어갈 때 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음이 여기에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하고 다를 거 아니야, 연주하는 게 맛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 풍물 치는 사람들이 밤새 치고 옛날에 밤새 치고 놀았잖아. 우리가 들으면 뭐 국거리를 치면 국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잖아. 징 치고 장구 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국거리는 똑같은데 계속 소리가 바뀌어요. 똑같은 거 외워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이나 그렇게 치지. 똑같은, 여러분들 학교도 떵기도 궁대도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본 한 장단은 똑같은데 계속 베리에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겹지 않은 거지. 잘 모르고 들으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렇게 치는 멍청이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비들. 예? 상쇄가 유도하잖아 그거를. 그렇죠. 아니 상세가 유대하지만 장구는 장구대로. 그러니까 한 장단은 맞추면 되니까. 한 장단만 맞추면 되니까 거기에 계속 베리에이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분박이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3박 중심에 3분박 중심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도를 음의 질서로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를 몸의 질서로 드러날 때도 어딘가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예라든지 춤 같은 건데 그게 전부 또 삼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태권도와 택견의 사이가 그거예요. 태권도는 새로 만들어진 거죠. 태권도는 사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요. 근데 전통 태권은 여러분들 뭐 이크, 에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삼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검 가지고 막 음악에만 춤추잖아요. 우리나라 민요를 아무거나 틀어놓으면 택견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시연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 무예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칼춤을 출 수가 있어. 근데 태권도 하는 사람은 못해.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태권도가 먹히는구나, 서양에. 서양의 맥힘이죠. 서양이랑 똑같으니까. 모양만. 태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세나 이런 것들은 그 동양의 전통 것이지만 나는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해. 그 만드는 사람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걸 자기도 옛날에 뭐 국민체조 사박자로 하고 살았으니까 그걸 새롭게 만들 때 이런 걸 알았으면은 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시연을 할 수, 그래서 농현이라는 게 결국은 천지인의 음적 교류를 농현의 기법으로 아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악착같이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북한에서 개량된 여러분들 해금은 알죠? 깽깽이. 원래 전통권은 활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안 돼. 선도 2개지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개량한 거야.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개량한 게 이건 뭐 대중소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만들 수 있게 대해금, 중해금, 소해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연주하는 거 보세요. 북한에서 자료인데 연주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요 악기의 요 판이 지판이라 그러는데 지판 뒤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용수철로 연결해놨어. 그래서 선을 누르면 쑥 들어가. 왜? 농연을 하려고. 모양은 중국에서 개량한 거랑 똑같아. 중국에는 그게 없어. 농연을 못해.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새롭게 개량한 건데 그걸 자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줄게. 현재 북한의 해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중국 거랑 똑같게 돼 버렸어. 농연이 안 돼 거의. 내가 탈북 해금 연주자인데 2000년에 인터뷰에서 일부러 그래서 기사도 내 하나 썼고 여기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거랑 거의 똑같이 됐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요 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내냐면 봐. 이게 지금 북한 자료거든요. 자, 소해금과 중해금의 지판은 용수철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농현주법도 원만히 적용할 수 있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연주하는 것만 보면요, 사람들이 몰라요. 국악하는 놈들한테 얘기해도 자기가 처음 들었대. 근데 책에도 이걸 소개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량 악기는 중국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대금도 이렇게 색소폰 키 같은 걸 달았잖아요. 북한 연주하는 거 안 보셔서 대금에도 막 키를 달아놨다고. 그런 작업을 중국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근데 그거를 본받아서 했는데 해금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농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북한식으로 개량한 거야, 그게. 농연이 될 수 있게. 왜?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국악방송에서 특강할 때 어떤 교수야. 교수가 그 음악 교수인데, 국악을 전공하는 교수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아니, 농연하고 서양에도 비브라토가 있는데, 농연이랑 비브라토가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냐. 야, 저 양반이 저 교수가 맞나? 농연과 비브라토가 같으면, 이게 북한에서 소해금 연주법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자, 봐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연주법이 있잖아. 연주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롱현주법, 그 다음에 흔들기, 가로치고 비브라토 이렇게 해놨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당연하지. 비브라토하고 롱현주법은 별개의 기법으로 이미 써놨어. 왜? 비브라토는 4 내지 8헤르츠 정도로 초당 4회 내지 8회 정도의 흔들림이에요. 높이도 그렇고. 높이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 내려가도 얼마. 근데 얘는요, 옥타브가 왔다 갔다 해요, 농에는. 옥타브가 왔다 갔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올린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잖아. 계량할 때. 그럼 거기서 농연하면 되지. 왜 안 돼? 안 되니까 용수철을 단 거지. 그걸로는 비브라토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약간 방향성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손 놀림이 달라. 요거하고 네. 농연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현이 떨리게 만드는 거고 이건 현을 비벼주는 거고. 같이 떨림을 유도하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음의 그 폭이 전혀 달라요. 얘는 옥타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농연이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북한의 책에서도 구별을 해놨다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박 장단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필요가 없어서 좀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분만 하고 끝낼게요. 69년에 박대인이라는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한 사람, 에드워드 포이트라스라는 사람인데 69년에 예술계라는 잡지를 창간할 때 한국 예술계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한국 예술가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한국은 사상이나 음성, 감성 뭐 이런 관계에서 풍부한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또한 무수한 서양에 대한 모방과 서툰 수작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다 말살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 지금은 이제는 나도 밤나무가 스스로가 돼서 너도 밤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는 밤나무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 한국의 예술가를 나도 밤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너는 밤나무처럼 보이지만 음악가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음악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참된 밤나무가 되자. 열매를 맺는. 이건 서양 모방하니까 껍데기고 열매도 없는 당신들 다 나도 밤나무에 불과하다. 이거 외국인이 지적하는 거예요. 창간호에. 내가 이거를 자료를 찾으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근데 6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60년도 넘었잖아. 갑자가 하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저 말이 유효하다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대요. 지금도. 나도 밤나무가 아니고 원래 너도 밤나무 아니에요? 원래 저 밤나무 명칭이 너도 밤나무라고 들어봤어요. 나도 밤나무는 못 들어봤거든요. 나도 그걸 찾아봤는데 보니까 나도 밤나무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려니까 갑자기 꼬이는데 그러니까 나도 밤나무도 있고 너도 밤나무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박대인이라는 외국인이 지적한 이 지적이 69년에 지적한 건데 불행하게도 2023년 5월 날에도 한국 예술계에 똑같이 지적받고 있다 이게. 서글픈 얘기죠. 왜?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원리에 대해서 모르면요. 원리를 바탕으로 할 때 진짜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야금 가지고 캐논 연주한다고 국악이 퓨전이라고 된 그게 무슨 퓨전이에요? 가야금으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면 그게 한국 음악이 됩니까? 퓨전은 악론과 악론을 만나야 돼요. 악론과 악론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서양의 음의 질서로, 서양의 악론으로 만들어진 음을 국악 악기로 연주한다고 그게 퓨전인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퓨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퓨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양의 악론과 동양의 악론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서양의 악론으로 동양을 바라보든가 동양의 악론으로 서양을 바라봐서 뭐 악기 편성하는데 기타 하나 놓고 그런 거 퓨전이라고 지금 불러요. 그런 정말 1차원적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